모스데일 동굴은 약 3,000m 이상의 깊이로 가장 위험하고 깊은 동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날 영국에서 온 6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뒤돌아 나올 수 없었다. 모스데일 동굴은 동굴 탐험 전문가였던 밥 리키가 1941년에 처음 탐험하며 알려지게 되었는데, 동굴의 위치는 영국의 요크셔데일스 국립공원에 있다. 모스데일 동굴의 내부 구조는 최소 10km 이상의 터널과 통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형이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좁은 통로가 많아 일반적으로 동굴을 탐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정도였다. 이로 인해 모스데일은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는 평이 많았고, 영국 내 동굴 위험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이었다. 대부분의 동굴 통로는 걸어서 이동할 수 없었고, 엎드린 채로 기어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물 깊이 또한 굉장히 깊어서 보통 사람 목까지 차오르는 정도였다. 모스데일 동굴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주변의 강으로부터 흘러온 것으로, 동굴 입구로 유입된 물은 무려 4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배출될 정도로 동굴은 상상하던 것보다 더 깊었다. 1967년 6월 24일, 이곳을 탐험하기 위해 영국에서 6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동굴 탐험을 계획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사실 동굴 탐험 전 탐색을 했을 때 동굴 안쪽에서 우렁차게 뻗어나오는 으르렁 소리를 들었지만 동굴의 울음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1번 그룹은 동굴 탐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데이브, 제프, 빌, 존 등 6명이었고, 그리고 2번 그룹은 전문가는 아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제임스를 비롯해 총 4명으로 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목표는 동굴 내부의 상세한 탐험과 동굴의 확장, 특히 동굴 내에 개척되지 않은 공간에 있는 돌과 바위를 폭파해 길을 내는 것이었다. 동굴 탐험 전 그들이 먼저 탐색을 떠났을 때 동굴이 있는 지역에는 얼마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렸지만 동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번 그룹이 동굴 탐험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수시로 동굴 내부를 체크하고 있었다. 탐험 당일날의 기상예보는 저녁 시간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정도가 예상되었고, 딱히 탐험에 방해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번 그룹의 사람들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며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선은 날씨로 인해 탐험 시간을 저녁 7시 30분쯤으로 변경한 상황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모리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물의 수위를 체크하였고, 같은 시간 먼저 떠난 1번 그룹은 거친 통로 구간을 지나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는 구간에 도달한 후 하마라톤이라 불리는 굉장히 비좁은 통로의 시작 부분에 도달했을 시간이었다. 이 통로는 길이 약 270m에 폭은 대략 30에서 50cm 정도에 불과했다. 이 통로는 건조한 상태가 아니었고 바닥에 물이 흐르는 통로였는데,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틈새에서 여러 갈래로 물이 흘러가는 구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에 의해 흘러들어가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탐험가들의 예상으로는 그 구간을 지날 때 분명 멀리서 울려오는 물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한다. 이 소리는 그만큼 동굴 안에 물이 많다는 걸 의미했다. 한 가지 그들이 간과했던 건 이 통로를 지날 때 워낙 공간이 비좁다 보니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없고 오로지 앞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간에서 동굴 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더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위험을 알면서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같은 시간 동굴 밖에서는 큰일이 났다. 저녁 9시쯤이 되었을 때 동굴 밖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동굴 입구를 확인하러 간 2번 그룹의 동료는 아까까지만 해도 보였던 동굴 입구가 물에 잠겨 보이지 않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재빠르게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한다.
동굴의 입구가 물에 잠겼다는 것은 이미 동굴 안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동굴 안의 사람들을 구조해야 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수많은 구조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스데일 동굴 내부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많은 양의 물 때문에 사실상 구조할 방법이 없었고, 더 높은 기관의 구조대에게 비상연락을 취하여 수백 명의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구조대는 우선 길이 100m가량의 도랑을 만드는 등 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물의 수위가 낮아져 구조대가 동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동굴 내부를 기어다니며 수색을 하던 그들은 전날 밤에 홍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1번 그룹의 사람들은 앞으로 기어가던 중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심상치 않은 양의 물을 피해 빠르게 앞으로 전진했을 것이고, 물을 피해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기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결국 구조대는 얼마 가지 않아 문제의 비좁은 통로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여전히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였다. 그때는 이미 6월 25일 오후였고 1번 그룹이 동굴 탐험을 떠난 지 24시간 이상 흐른 뒤였다. 계속된 구조 작업으로 저녁 시간에 다다랐을 때쯤 6명의 탐험가 중 5명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선두에서 그룹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존의 형체는 그로부터 2일 뒤에 발견되었다. 형체를 찾았음에도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여 결국 동굴 안에 형체를 봉인하였는데, 몇 년이 흐른 뒤 그들의 가족에 의해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형체를 옮길 수 있었다.